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내용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죠. 아파치 스파크나 폴라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워크들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 여기 있는 이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즉 지연 실행이라고 하는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파치 스파크를 기반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하나 로드를 할 건데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캐글에서 택시 트립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다운받아 왔어요. 총 845만 개의 행이 있고요. 네, 컬럼은 이렇게 5개의 컬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데이터가 제 로컬 디렉토리에 있기 때문에 콜앱에다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폴더 모양 누르시면 콜앱 파일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업로드가 완료가 된 다음에는 스파크 세션을 생성해 주고요. 데이터셋이 있는 경로를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등록을 해주고 이 셀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지나니까 세션이 잘 실행이 되었고요. 데이터를 불러와 볼게요. 일단 CSV 데이터이기 때문에 스파크 리드 하는데 옵션에다가 헤더 그리고 인퍼 스키마 옵션을 줘가지고 CSV를 바로 읽은 다음에 스키마 확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잘 읽혔고요. 샘플 데이터도 보면 패신저 카운트부터 해서 듀레이션까지 보여지고 각각의 타입들도 인트 그리고 실수형 타입들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 이렇게 잘 읽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뭔지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들의 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특성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결과가 실제로 필요한 시점까지 연산을 미루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판다스를 쓰든 스파크를 쓰든 폴라스를 쓰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필요하겠죠. 자, 이 연산을 필요한 시점까지 미루는 전략이 바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스파크를 기준으로 보면요. 연산 명령을 받는 즉시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세워두는 겁니다. 스파크도 자체적으로 최적화하는 엔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 코드를 스파크 세션에다가 던지게 되면 그거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적화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내부적으로 어떤 걸 먼저 실행하는 것이 리소스나 시간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 판단을 해서 내부 실행 계획을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들도 일어나는데 자, 어쨌든 실행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코드를 받으면 실행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결과를 보기 위한 어떤 메소드들을 실행하는 순간 한 번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명령을 받는 즉시 그 결과값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연 실행,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판다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비교적 용량이 작은 데이터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죠. 자, 이 판다스는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즉시 실행되기 때문에 모든 연산을 바로바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생성되는 이런 데이터 프레임들을 모두 메모리에 저장을 해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 단계마다 매번 메모리를 소비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냥 컬럼의 필터 결과를 좀 보기 위한 테스트용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쓰이지 않는 컬럼이나 행도 전부 처리해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보면 판다스 read CSV 해서 원본 데이터 전체를 메모리에 일단 적재를 할 수 있겠죠. 최초에는. 그 다음에 필터 명령을 써가지고 중간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지 명령어, 조인하는 거죠. 이 중간 결과 테이블도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결국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조인한 다음에 그룹 바이까지 된 테이블의 결과인데 중간에 이런 필터나 머지의 결과물로 나온 테이블까지도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매 작업마다 모든 연산을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요. 반면에 레이지 이밸류에이션 특성이 적용되어 있는 아파치 스파크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되냐면 판다스는 각 메서드 호출 시마다 즉시 실행인데 스파크는 일단 실행 계획만 세워둡니다. 실제 실행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판다스는 매 단계마다 메모리에 중간중간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이 되는데
스파크 같은 경우는 실행 계획만 하고 실제 실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저장되는 데이터 프레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연산하는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판다스는 실제 연산이 실행되는 시점이 이러한 모든 메소드들이 다 호출될 때마다 실행됩니다. 매번. 그 결과물로서 원본이나 중간 결과물이 모두 다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것이고요. 아파치 스파크는 실행 계획만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런 show나 count나 collect 같은 특정한 메소드가 호출될 때 그때서야 처음부터 끝까지 잡혀있던 실행 계획을 쭉 다 실행을 한 다음에 메모리에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액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시간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택시 트립 데이터를 하나는 판다스로 읽어가지고 똑같은 연산을 한 다음에 소요 시간을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아파치 스파크로 실행 계획만 잡은 다음에 소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다스부터 해볼게요. 자, 어떤 과정이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읽은 다음에 필터를 한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피처를 하나 생성해요. Fair Amount를 Trip Distance로 나눈 새로운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roup by 명령어를 해서 평균값을 도출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스파크 코드도 동일한 코드고요. 자, 실행 시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다스 먼저 실행해 볼게요. 자, 판다스 같은 경우는 3.29초가 걸렸고요. 자, 스파크는 일단 실행 계획만 잡아보는 겁니다. 자, 실행 계획만 잡았을 때는 이렇게 0.25초가 걸렸죠. 그러니까 스파크는 동일한 코드가 이렇게 전개가 되었지만 실제 실행이 되지 않고 스파크 내부적으로 이렇게 짜겠다라고 계획만 잡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계획을 실제 실행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show라고 하는 대표적인 액션 형태의 메소드가 적용이 되면 그때 비로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show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스파크 리설트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show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보면 자, 지금은 시간이 몇 초씩 걸리죠. 자, 위에서는 굉장히 빨리 코드가 끝났는데 여기서 show를 찍었을 때는 약 9초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잡힌 이 실행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가지고 결과물을 이렇게 내뱉는 데까지 9초가량이 소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 똑같은 스파크 코드인데 필터, with column, group by, 그리고 show 이런 메소드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어떤 거는 실행이 아직 안 되고 어떤 게 적용이 되었을 때는 바로 실행이 되고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파치 스파크에 있는 모든 연산의 종류들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종류와 액션 종류의 연산,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분이 가능한데, 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어떤 변경을 일으키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자, 위에서 보게 되면 필터나 with 컬럼 이런 것들 보면 필터는 행을 자르는 거죠. 필터링을 해서. 그리고 with 컬럼은 새로운 컬럼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group by aggregation 이런 것들은 집계하는 메소드죠. 데이터 프레임이 바뀌는 종류의 연산들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 종류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종류의 연산들이 적용이 되면 즉시 실행이 되지 않고 계획만 잡힙니다.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액션 형식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실제 결과를 요청하는 메소드인데 이 액션 형식의 메소드가 적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과 액션에 대한 대표적인 메소드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의 변경을 일으킬 수가 있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필터나 셀렉트 그리고 with column, drop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실제 실행을 일으키는 액션 종류의 메소드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실제로 출력하는 show나 행의 개수를 반환해주는 count, 그리고 collect, 그 다음에 일부 행만을 반환해주는 first, take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쓰는 write 연산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그제서야 그 이전에 계획 잡힌 것들이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연 실행 특성을 시각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맨 처음 필터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with column 적용하고 group by aggregation 적용을 했습니다. 자, 위에 세 개까지는 실제 실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show를 찍었을 때 이때 실제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과정이 터미널에 출력이 되어서 시간차로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스텝 3까지는 바로 출력이 되었는데 스텝 4는 아직까지도 작업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약 한 7초 정도 걸려서 모든 프로세스가 끝이 났는데 여기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는 셀을 실행하자마자 바로 출력이 되었고, 왜냐하면 실제 작업이 일어나지 않고 계획만 잡혔으니까. 자, 스텝 4의 쇼 메소드가 호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실행이 되어서 약 6에서 7초 정도 걸려서 결과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트랜스폼 메소드를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면서 explain, 즉 실행 계획이 추가가 되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필터만 적용이 됐을 때 실행 계획이에요. 그럼 보면 밑에서부터 읽는 건데 파일이 스캔된 다음에 필터가 적용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거 추가가 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실행 계획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룹화와 집계 메소드가 추가가 되었을 때 실행 계획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파일 스캔, 필터, 프로젝트까지는 이전과 똑같은데 그 이후로도 실행 계획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메소드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실행 계획만 잡혀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파치 스파크 말고도 데이터 분석할 때 종종 쓰이는 라이브러리 중에 폴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역시도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지원을 하는데, 자, 이 코드도 마지막으로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가 소규모 데이터를 다룰 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폴라스 같은 경우는 아파치 스파크가 다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는 아니지만 약 1기가에서 한 2기가 정도 중규모 정도의 데이터를 다룰 때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다룰 수가 있는 라이브러리거든요. 하지만 분산 처리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다스와 스파크를 반반 섞어 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폴라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폴라스도 판다스와 코드 진행이 굉장히 비슷한데 구분을 위해서 import 폴라스 SPL로 보통은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출을 한 다음에 read CSV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읽을 수가 있는데, read CSV 말고 scan CSV라고 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이 scan CSV 명령어로 읽게 되면 그 이후에 적용되는 변환 메소드들은 다 지연 실행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라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읽을 때 최초에 read CSV로 읽게 되면 그 이후에 적용되는 연산들이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scan CSV로 읽게 되면 그 이후에 적용되는 연산들이 다 지연 실행 특성을 가지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연 실행이 되면 결국엔 계획만 잡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호출하는 메소드가 폴라스에서는 collect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예시 코드로 실행을 해볼게요. 폴라스를 임포트한 다음에 데이터 패스를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그냥 바로 읽어볼 거예요. read CSV로 읽었죠. 그 다음에 밑에 처리하는 연산을 거쳐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출력하는데 시간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소요 시간이 2.57초 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연 실행 해볼게요. 이거는 scan CSV로 읽었죠. 읽은 다음에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이 되는 이후의 연산들은 모두 다 계획만 잡히는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소요 시간도 찍어보고요. 그 전에 읽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타입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치자마자 바로 끝났죠. 소요 시간 0.01초 해서 타입을 보면 lazy frame 타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라스에서는 읽을 수 있는 테이블의 종류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can CSV나 scan packet, 즉 지연 실행을 위한 명령어를 통해서 읽은 lazy frame 타입,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azy frame으로 읽은 거를 실제 실행하도록 하려면 collec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collect 메소드 바로 써가지고 시간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1초가 넘게 걸렸죠. 이제서야 실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폴라스도 스파크와 비슷하게 explain 메소드를 찍게 되면 내부 실행 계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자, 폴라스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데이터 분석 코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놓은 글이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있긴 한데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인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산들을 던질 건데, 그런 연산을 매번 받을 때마다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연산을 만났을 때 show나
collect, 그리고 count와 같은 특정 연산을 만났을 때만 지금까지 잡혀있던 실행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그런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azy evaluation이란 특성은 알고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면접에도 굉장히 단골로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파치 스파크를 쓰신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컨텐츠에서 다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유용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관련된 유용한 컨텐츠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